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네, 미국 대선 투표 소식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워낙 이 선거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왕선택 여시제 정책위원, 미국 출신 방송인 크리스 존슨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 기자였던 우리 왕선택 맞습니다. 정책위원, 그다음에 최초로 우리 제 방송에 나온 외국인 크리스 존슨. 최초 예. 외국인인가요? 그렇죠.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대선요? 예. 지금 물론 교수님 먼저.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시제에서 정책위원이라고요. 의원님.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 그러면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좀 이상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압승할 것이다. 네. 굉장히 크게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게 아니네라고 하는 어떤 반전, 놀람, 충격이 강해서 예. 마치 트럼프 후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표 계산을 계속 해보면 예. 여전히 바이든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예.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크리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상황보다는 실제로 사람들 예상보다 네. 트럼프님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님도 본인 스스로 그 위기감도 느끼시고 네. 눈빛만 봐도 조금 지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들도 제가 통화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친구 가족 통화하면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 위기다, 정말 불안하다. 예. 파티 분위기 다 준비해 놓고 호텔 빌리고 다 파티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랑 이 격차가 네. 너무 좁으니까 예. 정말 저 불안한 심리로 잤더라고요. 저까지 불안해지네 그냥. 그래요? 예. 네. 예. 트럼프 어디 쪽이세요? 아니 그냥 왜 그런 거 상관없이 불안해요. 그냥요? 예. 네.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요. 캘리포니아. 네. 미국 캘리포니아. 네. 그러시군요. 투표는 하셨어요? 저 투표했습니다. 예.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우편 투표. 그거 네. 네. 우편 투표 그냥 상징적으로 했고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예. 선거인단이 다 민주당으로 다 네. 바이든한테 가기 때문에 예. 내가 바이든 찍든 트럼프 찍든 예. 크게 힘이 없지만 제가 국민으로서 예. 의무감이 있으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네. 훌륭한 미국 시민이세요. 그 과찬이고요. 예. 그냥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뭘 쓰고 계시는데 래퍼 같아요. 그래요? 예. 좀 swag이 있어요? 예, 거기 아무 소리 안 들려서 사실 써봤자인데 그냥 보기 좋으니까 계속 쓰세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어와요 여기. 그래요? 네네. 예. 다 잘 들리는 걸 또 더 크게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 왕선택 정책위원님. 자, 지금 여전히 바이든이 앞선다 그러지만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휘청하고 앞선다라기보다는 있으니까 승리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오히려 더 크다. 예. 근데 벌써 그 말씀대로라도 샤이 트럼프의 힘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 아니냐. 샤이 트럼프라기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바로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득표 격차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7%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합주로 들어가서 본다면 굉장히 미세한 2% 이내에서의 경합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미국 여론조사 기관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또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르네요. 오해가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예.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특히 경합주 쪽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 상당히 그 유사하게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자꾸 이 샤이 트럼프가 온 언론에 그 이번에도 나오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샤이한 겁니까? 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요? 4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예. 트럼프 일단 캐릭터가 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예능 하던 사람. 예능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방송. 네. 뭐 대한민국 그 뭐 무한도전 나올 만한 네. 그런 분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예.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정치판에 가니까 예. 내가 방송이 예능이 찍겠다. 예. 그리고 말도 막말 막 하시고 예. 정치답게 올바른 소리 많이 못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네. 좀 쑥스러워서 지지하는 게 쑥스럽다. 좀 창피해서 예. 대놓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비해 지금은 오히려 샤이 트럼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아졌다고요? 네. 네, 그 저는 뭐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 시국인지라 예. 코로나19 대처 방역 예. 정말 못한 부분도 있고요. 예. 본인이 마스크도 안 쓰시는데 네. 그리고 뭐 인종차별 그런 분위기, 예. 그 시위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놓고 나 트럼프 지지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 그래요. 예, 4년 전에. 샤이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총까지 쏴가면서 예. 또 이렇게 막 드러내는 전혀 샤이하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분들도 있죠. 예. 네. 우리 왕 기자님. 저는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우 네. 반성했고 그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제 보정을 좀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샤이 트럼프를 못 잡아낸 게 아니고 네. 여론조사는 제대로 됐는데 아마도 그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선거 유세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네. 여론의 추세가 막판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네. 그게 사실은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그 후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판에 거의 1%씩 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박차고 올라와 가지고 예. 선거하는 당일날 말하자면 약자가 강자를 뛰어넘는 골든 예. 크로스 현상이 당일날 생긴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현상 중에 일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만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선거하는 날 그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약자가 강자를 누르고 이기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전날 골든 크로스가 막 진행이 되는데 그 역전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면 여전히 약자는 패배하겠죠. 네. 트럼프의 저는 막판 그 선거 운동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네, 점에서 성공적이었어요? 그걸 모르죠. 지금 결과로 보면은 지금 한 전국적으로 7% 경합지로 보면은 3%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 네,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격차가 줄어들어서 초박빙이다. 그렇죠. 박빙. 그래서 초박빙. 초박빙. 그래서 그게 샤이 트럼프가 없던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 부동층을 흡수해 버린 거죠. 예. 선거 전략의 승리고 예. 정반대로 말하면 바이든 진영의 전략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야, 이거 진짜 이번 대선은 연구할 주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언가 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 말입니다. 네네. 4년 전에는 왜 힐러리가 다 이긴다 그랬는데 네. 예, 훌러덩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죠. 그때 미국 분위기 어땠어요? 상상도 못했으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재난 상황 같았겠네요. 뭐 트럼프 싫어하는 분들, 예. 아이 진짜 안 됐다.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예. 그때도 힐러리 무조건 이기겠다. 파티 분위기. 예. 다 뭐 샴페인, 와인 다 따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트럼프? 정말 저도 트럼프 지지자들도 예. 저는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지지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야, 그런 어떤 그 4년 전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어떨지 네. 예, 정말 궁금합니다. 4년 정말 전에는 궁금합니다. 저도 예상을 못해서 워싱턴에 계셨죠?
아닙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특파원을 그렇군요. 하다가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월 달에 선거 방송을 좀 했는데 네. 저도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과 또 언론의 또 뭐 전망을 참고를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97% 정도의 그 승리 가능성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있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간 좀 며칠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데요. 정치학자 언론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도 많아요. 자, 그럼 지금 실제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 정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연재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미디어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지금 미국에서 직접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상현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 5시, 아침 5시 반입니다. 아이고, 한참 그 단잠에 빠져 계실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뉴저지입니다. 아, 뉴저지군요. 예, 그곳 분위기는 네. 어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고요. 예. 네, 지금 많이 뜬 눈으로 새고 있다고 그러고, 언론, 기자분들은 밤을 새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네. 네, 좀 초조한 상황입니다, 아주. 초조. 잠만 오는 뉴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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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리스가 질문하셨어요. 왜 죄송합니다. 초조하시냐고? 네, 지금 결과가 사실 처음 이 선거 들어가기 전만 해도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바이든이 압승을 하는 거고, 네. 바이든이 압승을 못하면은 박빙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바이든의 압승 시나리오는 바로 사라졌고요. 네. 이제 박빙으로 가는데 초박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주들을 보면은, 예. 이게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도 개수가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선 이후까지 걱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네.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서로 승리를 장담하면서 지금도 뭐 속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연설한다. 이런 뉴스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조용히 개표를 기다려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나댑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은 승리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한 게 과거 수십 년 전 선거라면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네. 지난 봄부터 트럼프가 준비해온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가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뒤집히는 경우에 저쪽에서 선거 사기를 쳤다, 아니면은 개표 사기를 쳤다고 해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계속 마련해 왔거든요. 네. 그쪽으로 갈까 두려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지적됐냐면은 지난 여름 지나면서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보이니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곳에서는 어느 한쪽도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 트윗이나 포스트를 지우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가짜 뉴스의 그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 만큼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누가 당선되느냐도 문제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바로 그 선거가 끝나도 어떤 불복 사태, 그것이 소요 사태 이렇게 연결되는 가능성을 많이 불안해하시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은 상점들이 나무판으로 유리나 문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과거 한국처럼 군이 출동하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만약 시위대들이 양쪽 시위대들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총기가 자유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만약에 그거를 막기 위한 핑계로 뭐 정부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군병력을 파견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니까요. 아, 군병력이 파견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계엄령 위수령 얘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런 양 진영의 대립과 혐오가 심해지고 또 그것이 미국의 근간인 민주정치를 흔들어대는 이런 위기의 시간이라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정말 남의 나라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미국 현지에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네,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리더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과거 같으면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독재자가 그 시민의 권리를 위협을 했다면은 엄연하게 정상적인 절차로 뽑힌 리더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게 가령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뭐 개표 시위를 미리부터 준비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리고 투표하는 걸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선출된 정치인들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근간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아니냐? 이건 정말 그렇죠. 예,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가 막판 선거 운동이 부동층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트럼프의 막판 선거 운동의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요. 네.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플로리다가 트럼프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미계 그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남미계 민심을 취재하는 기자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민주당과 바이든 지지자들이 뭐 아동 성행위를 했다는 식의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네, 가짜 뉴스가. 그래서 네. 그런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QAnon이라고 하는 단체가 퍼뜨린 건데 그게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종류의 가짜 뉴스는 먹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선거 앞두고서 민심은 처음부터 많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층이 역대로 가장 적은 선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네. 2~3% 정도의 부동층을 가지고 결국은 투표율 싸움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죠. 투표율 싸움 아니냐. 지금 굉장히 투표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거나 또는 바이든이 백악관을 탈환했을 때, 이걸 과연 승복하고 다시 질서와 안정을 되찾는 이런 어떤 그 평화가 정착되겠느냐, 아니면은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소요 사태나 물리적 충돌, 기나긴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분명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양쪽 당에서 이 사태를 그러니까 박빙으로 가는 걸 대비해서 변호사 군단을 아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송으로 바로 갈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거나 바이든이 성공한다면은 분명해지면은 다행이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사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어젠다들을 일제히 꺼내놓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군요. 바이든이 성공한다면은 바이든 지지자들이 원하는
부자 과세라든가 경찰법 개혁 같은 게 이제 그 임기 초에 바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저지의 박상현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그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그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우리 자유와 공정이 공동체를 지키는 플랫폼이 아니라 지금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혼란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또 SNS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팀이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공화당에서 이제 당한 거죠, 말하자면. 네. 2번을 당하니까 이제 우리도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준비를 잘해서 예. 트럼프 자문하는 그 참모들 중에는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SNS, 디지털 이쪽을 아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거를 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고 하는 것도 예.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선거 전략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현상이 바로 어떤 그 소요 사태 폭력 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박상현 맞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지적해 주시는데요. 크리스, 네, 이런 가짜 뉴스의 파급력, 네네, 미국 내에서 말이죠. 네네. 어떤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가짜 뉴스요. 예. 그거 가짜 뉴스 평가하는 기준 따라 네.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짜 뉴스 그냥 아무 뉴스 갖다가 이거 가짜 뉴스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이거 진짜 가짜 뉴스인지 아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믿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 믿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거 뭐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예. 한국하고 미국 어디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가짜 뉴스요? 네. 그거 제가 판단하기 힘든데요. 아, 그래요? 네. 양쪽에서 다 살아보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 그 뉴스 주로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듣고 있으니까 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그렇군요. 미국에서 가짜 뉴스란 말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고 요새 뭐 시끄러운 분위기에 네. 이것저것 뭐 내 편, 이 편, 내 심리, 내가 믿고 싶은 뉴스를 만들어서 아니면 조그만 거 가지고 베풀려서 오버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쪽에서 뭐 예, 결국 그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 미국 대선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그게 지금 가장 관심사인데 우리 저기 왕선택 정책위원께서는 또 정치학 박사시고 북한학입니다. 북한학 바로 괜찮으세요? 예, 지금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물 드시고 계십시오. 네, 물 드세요. 예, 우리 크리스, 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네. 어느 정도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 가족이 제가 한국에 사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죠. 뭐라고? 북한 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예, 북한 뭐 저 위험하지 않냐? 예, 근데 일반 뭐 한국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은 예. 아예 잘 모르죠. 아예 모른다. 아예 몰라요. 예, 다만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 싫어하는 트럼프 반대했던 사람들 그때 그 김정은이랑 악수하면서 예, 뭐 일종의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좀 다르다. 처음 본 모습이다. 네.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왕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조금 진정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왕 의원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서도 최종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네. 지금 어느 주가 가장 그 관심을 끄느냐. 네. 이렇게 계속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6군데가 미정입니다. 네, 나머지 45군데 네, 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6군데 남았습니다. 이 네. 6군데가 결정을 하는데 예, 네바다, 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아하. 이렇게 6군데 남았는데 이 중에서 2 더하기 2은 거의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네바다하고 위스콘신 예, 이 2군데는 바이든 후보 쪽에 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예. 트럼프 후보가 한 1.5% 이기고 있는데 예. 뒤집기 어렵다. 추세가.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트럼프로 넘어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은 게 미시간하고 펜실베이니아 두 군데가 남는데 네. 지금까지 받은 모든 표를 계산해 보면 네.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아까 말한 대로 네바다와 위스콘신을 이기고 예. 미시간까지 이긴다면 예. 270석이 됩니다. 어허. 그럼 낸 거네요. 270이 되면 매직 넘버이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어허. 펜실베이니아를 저도 이깁니다. 예. 펜실베이니아까지 이긴다. 그러면 290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괜찮게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미시간을 지고 펜실베이니아를 이긴다. 네. 그럼 274가 됩니다. 역시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기네요. 그래서 그러면 미시간하고 펜실베이니아의 전망은 어떠냐? 미시간은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약간 더 큽니다. 네. 60%에서 70% 정도 바이든 후보에게 좀 가 있고 네. 펜실베이니아는 정말 눈 터지는 개가바둑입니다. 50대 50입니다. 와우. 예. 반집 승부.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가 아니라 네. 반반입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는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미시간은 60% 정도가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 지금 이제 득표율 추세를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270 또는 290표를 얻어서 승리한다. 예.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틀리면 그러면 저하고 제가 뭐 예. 다음에 한번 하셔야죠. 뭐. 아마 안 부르시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참고 사항이니까 네. 예, 예측은 맞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계산을 예, 그렇게 할수 있다 예측은 이겁니다. 틀려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용기. 설명하는 게 임무지 우리는 예측은 예, 그건 점쟁이들 얘기죠. 용기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왕 위원님 그 분석에 대해서 네. 예, 전문가시니까 예.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미국 현재 분위기상 제가 뭐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통화한 거 네. 그거만 하니까 예. 지금 바이든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고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 승리했다 이거까지 아닌데 생각보다 잘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법원까지 가야 됐나 이렇게 양쪽에서 막 변호사들 그 끼고 문제 막 때문에 하고 다시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아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를 다 이기면 290으로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에서 문제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네. 펜실베이니아를 던져버린다고 해도 미시간까지 계산해도 270으로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소송의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죠. 표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미시간을 지고 펜실베이니아를 이겼는데 거기서 소송이 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미시간을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가 좀 개표가 굼뜬 것 같아요. 거기는 우편 투표를 더 뒤늦게 이제 사흘 뒤에 오는 도착하는 것까지 예.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표가 늦어진다 이거죠. 최소한 앞으로 3일 이내에는 거의 개표가 안 끝나는 아이고, 거죠. 그럼 뭐 거의 주말 깨나 돼야 그 결과를 알 수 평소 있겠어요. 같으면 이미 알았을 텐데 예. 역사상 선거예요. 이런 예. 일이 처음이에요. 원래 밤에 기다리다가 한 12시 되면 12시 되면, 예. 예상 승자 이분이다. 예. 그런 발표하고 하는데 한국 빨라요. 한국 우리는 훨씬 즉시 나와요. 빨리빨리 문화 좋죠. 예. 네. 한국에 오시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매달도 금방금방 오고. 예. 예. 미국 같으면 피자 막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2시간. 속이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잊어버리겠네. 잊어버리지 않죠. 배고픈데. 예, 배고픈데 2시간 동안. 그냥 예. 뭐 TV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 가끔은 천천히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예. 한국이 맞으시는 거죠? 잘 맞는 것 같아요. 체질상. 체질입니까? 네, 체질. 좋습니다. 뭐 자주 방송에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대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어떠냐,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은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고 토론을 하는데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대통령 됐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준비해야겠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짧게 부탁드렸는데 시간 다 쓰셨어요. 크리스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또 모실게요. 네, 살펴가세요.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시키는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